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무영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26살 때부터 국회 막내로 이 정치권 일을 시작해서요. 청와대, 경기도 구로구청,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까지 두루 경험하면서 정치 실무를 쭉 해왔었고요. 4년 전 처음 서울시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이제 아쉽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 구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낙후되었다, 좀 노후된 오래된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벗고 좀 지역의 가치를 개선해 나가는, 높이는 것. 가장 시급한 지금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에는 주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곳들이 좀 있어요. 예전부터 공업도시였기도 해서 공업지역 그리고 공구상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들이 이제 서울에서 정말 몇 안 남은 대규모의 개발 여력이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곳들을 주거와 상업, 직장, 그리고 문화, 여가 시설들이 좀 복합되어 있는 주거 단지로 좀 개발해내는 것이 일단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구로의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만 있지는 않거든요. 이미 아파트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곳들의 문제는 교육 여건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8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육아용품 당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당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당근을 하셔요. 근데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목동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육 여건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 부분을 개선해내는 것이 또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데, 구로 하면은 다문화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과 우리가 상생해야 되고 어떤 혐오적인 그런 차별적인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구로라는 곳이 더 나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하고요. 번외로 이제 가장 수건 사업이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구로에는 철도 차량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량기지 이전은 몇십 년 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되었는데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5차 철도망 계획 세우면서 꼭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후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업지역, 공구상가 밀집지역,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 이런 곳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곳들도 있고 관이 일정 부분 주도해야 되는 곳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정말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정도일 텐데요.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직접 하고 싶은 거는 지역의 이제 교육 여건을 개선을 하고 교육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4년 전 선거 때도 이 공약을 해서 좀 호응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 신도림역 옆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는 큰 대규모 대형 상가가 있어요. 다른 서울의 다른 이런 상가들이랑 비슷하게 공실 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관리비나 상가는 상가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도 이제 힘든데요. 이 공실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신도림에도 대규모 대형 학원 밀집 단지를 좀 조성을 해보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바로 근처에 목동에 학원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신도림이나 구로동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목동으로 보내고 거기서 학원 라이드 해주고 시간을 진짜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데도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학원가를 제대로 유치를 해서 대형 입시학원, 종합학원과 단과별 학원, 그리고 예체능 학원 이런 것들까지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아이들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효율적으로 쉴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다 보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아까 이제 외국인 밀집 지역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많은 연구와 이제 고민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림동이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서울의 가장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상징적인 곳이고, 또 대림역이라는 곳이 그 주변 역세권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2호선 대림역의 역명 부기명을 보면 구로구청역입니다. 대림동은 사실 영등포구 소속이에요.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이 대림역을 괄호치고 구로구청, 이번 역은 대림 구로구청역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수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대림 구로구청, 대림은 구로야,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대림역에서 구로구청이 가깝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림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걸어서 10분 15분을 가야 구로구청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불필요한 역명 부기를 왜 구로구청이 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간단한 정책 결정만 있으면 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부터 좀 실천해 나가는 게 어떤 구로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지의 문제에 공감을 한다면 좀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네. 철도 차량 기지 같은 네. 경우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결국은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내고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게 정부가 계속해서 밀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올라가니까 더더욱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 구로가 서울에 조금 변두리였을 때는 이런 차량 기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커졌고 구로도 광역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은 가장 중심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 이렇게 대규모의 차량 기지가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면서 있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 보좌관 시절에 우리 장인홍 구청장님하고 또 지역구의 윤건영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지난해 연말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직접 찾아뵙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서 건의사항도 얘기를 드리고 올해 발표될 국토부의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이걸 반영해 주십사. 그리고 이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다른 어떤 지자체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그곳들이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민원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과 잘 트레이드 할 수 있게 해서 좀 꼭 좀 추진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비강남권의 다른 후보님들도 많이들 말씀을 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굉장히 큰 도시고 발전된 도시지만 서울 안에서도 너무 양극화가 많이 심해요. 특히 저희 구로 같은 경우는 좀 소외받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재정 자립도만 봐도 상위권, 강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 중반대의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전체 25개 구 중에 17위입니다. 그리고 뭐 더 안 좋은 곳들은 15%대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서울 안에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조금 더 서울 시민들이 좀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민주당 후보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오세훈 시정 동안에 되게 많은 뭐 전시행정과 좀 오세훈 시장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제 벌여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강버스 사업들 같은 사업들이 있고요. 또 다수의 국힘 의원들이 있었던 서울시 의회랑 합작해서 특정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뭐 TBS 죽이기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됐었고요. 지난 오세훈 시정 동안에 후퇴했던 서울시정을 좀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도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5극 3특이라고 해서 이제는 정말로 서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5개 극을 두고 5개 극이 골고루 발전하겠다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방향인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대한민국의 자원을 서울이 그동안 누려왔던 거를 다른 지역에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서울에 주어지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자원들은 점차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그동안은 서울이 그런 고민을 없이 서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었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고민들까지도 해야 되는 좀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울시 과제를 제일 중요한 거를 양극화, 서울시 안에서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내에 자치구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조례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들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조례도 있고 문화시설 등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련 조례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는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
시장의 책무는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선언적인 정도로만 그치는 게 대부분이어서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행 규정을 두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것들 투자, 개발 그리고 예산 배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의무화되는 법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원칙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시정을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정쟁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요. 논쟁을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요. 각자의 이해관계나 이익이 다를 때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시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이 견제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디에 배분할지를 그 가치의 우선순위들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당연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정파적 이익, 나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다 떠나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우리 시장이니까 조금 불리한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해주거나 또는 저쪽 시장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욕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억지로 막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면서 그러면서 견제와 보완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서울시의원 준비하고 있는 박무영입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 통해서 우리 구로 그리고 서울에 대한 시급한 현안들, 저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씀드리는 거 보면서 저 스스로도 정말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많은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그리고 입법을 경험했고 지방자치단체도 기초, 광역을 모두 경험한 후보 박무영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